페이지 펴봐요. 빨리 한번 해봅시다. 한 개의 일편을 같은 면이 연속으로 두 번 나올 때까지 같은 면이 연속으로 나오면 끝이에요. 근데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00번까지만 던질 수 있다 라고 하면요, 그때 던진 횟수가 2022, 그때 던진 횟수를 만약에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p의 x가 2022 이하의 확률이죠. 그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최소로 몇 번까지 던질 수 있어요? 최소 던진다면? 두 번만에 끝낼 수 있죠. 두 번만에 끝난다면 1회차, 2회차 해서 한면 H, 두면 TP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확률이 얼마입니까? 각각의 확률은 2분의 1의 제곱이고요. 여기가 두 번 이렇게 되죠. 두 가지. 자, 3회차에 끝내려면요, 2, 3회차가 연속으로 나와야겠죠. 이렇게. 그럼 요 앞에는 항상 이거하고 반대로 이렇게 가겠죠. 따라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 P의 X 이퀄 4면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이렇게 있을 때 3, 4회차가 앞 길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앞에는 자동으로 두 차례게 되겠죠. 연속되게 나오지 않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니까 결국은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또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쭉 더해서 제일 마지막에 더해지는 애가 누굴까요? x 이퀄 얼마? 2022면 1, 2 쭉 가서요. 2021, 2022회차 제일 마지막 두 개가 연속되죠. 그 전까지는 연속되죠. 그럼 여기 앞에는 계속 거꾸로 교차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에 2020 제곱 곱하기에 요거 두 개는 2분의 1의 제곱, 이런 게 아래 위에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 여기까지 합이 되겠죠? 알겠지? 자, 그러면 무슨 수를 하는가요? 공비가 얼마? 공비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공비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항수가 몇 개죠? 202 얼마? 1이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이 되고요. 됐죠? 약분하면 이게 답입니다. 쉽죠? 항상 그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형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 급수로 나올 때도 있고요. 이게 끊임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치면 급수가 되겠죠. 그지? 근데 1된데 이거 봐. 이렇게 되면 급수였으면 1되네. 그러면 영원히 던지면 무조건 연속적으로 끝나는 수가 생긴다는 거잖아. 그죠? 계산해서 써야 돼요. 응? 그죠? 뭐? 계산 안 하고 그냥 써놓죠. 이 등식에서 좀 많이. 아, 이걸 할 수 있어? 어?
봅시다. 40페이지로. 경희대 문제 특징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되게 까다로운 듯 하다가 막상 까보면 별거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자, 문제 9번. 40페이지 문제 9번. 불꽃놀이에서 불꽃 쏘아 올리면 불꽃이 지면에 출발을 하고요. 지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일단 20m를 먼저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4갈래 또는 6갈래로 갈리면서 이동한다. 이때 이 갈라지는 지점을 첫 번째 분기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분기점에서 갈라진 불꽃들은 각각 다시 10m를 이동해서 또 4갈래 또는 또 6갈래로 각각 갈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갈라지는 지점을 두 번째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들에서 갈라진 불꽃들은 이 t만큼만 이동하고 사라진다고 해요. 그때 첫 번째 분기점에서 4갈래로 갈라지고요. 두 번째 분기점에서 사륙산으로 갈라진 경우의 예시가 그림 1번이고요. 그림 2번은 첫 번째 분기점에서 4갈래 또는 6갈래로 갈라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조건요. 분기점에서 불꽃이 갈라지는 시행은 독립시행이고요. 나에서 4갈래 또는 6갈래, 4갈래로 갈라질 확률이 2분의 1이면 6갈래로 갈라질 확률도 2분의 1이겠죠. 이제 그 다음 다요. 불꽃은 한 평면 위에서 움직인다. 평면으로 생각하시고 다요. 불꽃은 동일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직선으로 이동한다. 분기점에서 갈라진 거 빼고요. 자, 19-1번. 두 번째 분기점에 생기는 불꽃의 개수를 확률의 x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x가 22보다 크거나 또 26보다 작거나 하던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동그라미 쳐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뭐예요? A 조건부 확률이다. 그 다음 첫 번째 분기점에서 불꽃이 6갈래로 갈라진 사건 B. 첫 번째 분기점에서 6갈래로 갈라진 사건, 이게 사건 B라고 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 A 조건부 B의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죠. 자, 이거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생각해봐. 최종적으로 두 번째 분기점에서 각 분기점별로, 그러니까 첫 번째 분기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가 뭐예요? 4갈래 아니면 6갈래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다시 각 4갈래 또는 6갈래에서 다시 파생되는 애들이 4 또는 6이 걸려가지고 될 텐데, 그때 생각해보면 되겠죠. 지금 B 사건은 첫 번째에서 6갈래로 나뉘었을 때가 B 사건이니까 B 사건은 뭐 있어요? 4갈래로 나눴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한번 풀어봐요, 빨리.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라고 했어요. 조건부 확률에서 결론이 걸리면 거기서 거꾸로 전 단계로 선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된다 했지. 일단 이거는 수능표 시험을 해야죠. 봐봐요. P의 A 조건부 B는 P의 A분의 P의 A 교 B니까 먼저 이거부터 분류를 한다고 치면 P의 A를 어떻게 나눠야 된다고 했어요? 분자에 있는 거와 그 다음 분자에 있는 거와 반대되는 애를 항상 이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P의 A를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해석해봐.
얘는요, 얘가 뭐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얘가 먼저 선행적으로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분기점에서 6갈래로 나뉘고요. 6갈래 나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6갈래를 갈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마지막 분기점에 있는 불꽃들의 개수를 셌더니 얘가 22보다 크거나 같고 2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처음에 6갈래잖아요. 아니 그러면 가장 작게 하면 6갈래당 4개가 되니까 6, 4, 24죠. 그래도 벌써 거의 이거 안에 딱 들어오죠. 그지? 가장 작게 한다고 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4, 4, 4, 4, 4, 4, 4 이렇게 6갈래마다 4개씩 분기점이 생기면 그죠? 처음에 6갈래로 갔다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보면 되겠지? 자 이때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확률 요거 알았죠? 이때는 P에 B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6갈래로 나눌 확률 일단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각 분기점별로 이제 각 6개의 분기점마다 4개가 될 확률은 다 2분의 1씩이죠. 그래서 2분의 1에 몇 제곱? 6제곱. 근데 이 케이스는 한 케이스밖에 없죠.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6갈래로 되고 이 중에 하나만 이게 될 수 있죠. 이게 될 수 있죠. 이 경우에 있어서 확률은 최초에 일단 6갈래는 돼야 돼요. 항상 이게 있는 거야. 6갈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에 6제곱 이것도 6제곱이긴 한데 얘가 순서를 바꿔서 생길 수 있으니까 61에 2분의 1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요 두 개의 합이니까요. 얘는 2분의 1에 최초의 요 확률을 요게 이제 6갈래죠. 6갈래 첫 번째 6갈래 나뉘는 확률에다가 그 다음 이거 안에 거 있는 거 두 개 더하기에 6 곱하기에 2분의 1의 6제곱 요거 두 개 요까지가 바로 6갈래로 나눴다는 전제하에서 요 범위 안에 들어올 확률의 합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P에 얘가 선행 사건이죠. 몇 갈래? 첫 번째 분기점에서 4갈래.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4갈래로 이렇게 나뉜 거죠. 4갈래로 나눴을 때 이렇게 4개가 생길 텐데 이 4개에 전부 다 6이면 6, 4, 24죠. 그 중에서 하나 빠져도 22죠. 딱 그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P에 4갈래로 나눴다는 전제 하에서 요 22부터 26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니까 케이스 분류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P에 B요. 요거 되고요. 요 확률 요 처음부터 묶고 갑시다. 이렇게 2분의 1 되고요. 그 다음 그 안에서 P에 요거 A 요거 한번 보자. 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죠. 하나는 뭐예요? 6666 4갈래니까 666 또는 4666 이렇게 되죠. 자 이거 확률 구해보시면 이거는 얼마예요? 2분의 1의 4제곱이고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죠. 얘는 2분의 1의 4제곱인데 4개의 케이스가 있죠. 이거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41 해서 4가지가 됩니다. 알겠죠? 알겠지?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친 게까지 곱해주면요. 처음에 2분의 1 곱하기에 그 다음 이거 두 개 합친 거 3 곱하기에 2분의 1의 4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4제곱 요게 되겠죠. 이게 해석을 하자면 얘가 P의 A와 B이고요. 그러니까 B의 집합 4갈래로 나눴다는 전제하에서 숫자가 맞아질 확률이고요. 이게 P의 B이고요. 이렇게 곱하는 게 곱사건이에요. 곱사건. 이거
알겠지? 네? 알았죠?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두 개 더한 거 보네. 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네. 이거 8분의 1 더하기 32분의 1 이고요. 얘는 전개해서 계산하면 128분의 1 더하기 128분의 6 그러니까요. 얘는 결국 합이 8분의 1 더하기 32분의 1 더하기 128분의 1 더하기 128분의 6 분의 얘가 올라가죠. 분자도. 그래서 이게 되고요. 답은 120 뭐야? 8분의 27분의 128분의 7이니까 27분의 7대요. 이렇게. 알았죠? 아! 졸지마 이씨. 자, 9-2번 9-2번 풀어봐요. 엄청 쉬워요. 빨리 풀어봐. 왜 그래? 9-2번은 확통 문제도 아니에요. 빨리 풀어봐. 중간에 공막 같은 걸로 막아놨네. 미안해? 내가 학통 영상 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봤지 그거. 그냥 이런 문제는 그냥 그림만 잘 그려도 되는 거 아니야? 문제 파악을 빨리빨리 해요.
쟤 새끼 여기 오전에 뭐 하고 오는 거야? 얘는? 응? 집에 있다 오는 거 아니야? 어? 거기서 앉아? 앉아? 그죠? 자, 확인해 봅시다. 봐요. 이게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같은 분기점에서 시작한 정삼각형이죠. 결국은 다 60도니까. 이 한 면의 길이가 2t, 이 정삼각형에서 이 이웃하는 두 개 길이의 관계, 요 길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분기점에서 뻗어 나온 요 두 개 길이, 요 길이 두 개 같죠. 요 두 개 길이 중에 더 짧은 쪽을 함수값으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먼저 이 길이를 구해봅시다. 이 길이 같은 경우는 요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분기점에서 분기점까지 거리에서 요 정삼각형이니까요. 요 길이 두 개 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는 루트 3t가 되니까 결국 2루트 3t를 10에서 빼주면 되죠. 그지? 자, 이 길이 하고요. 요 CD 길이 하고 AB 길이 아까 요거 요 길이 2루트 2t 하고요. 2t가 요 다른 분기점에 있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보다 짧아질 때 t의 범위는 이거겠죠. 이거를 매번 쓰려고 하면 귀찮으니까 t제로라고 일단 합시다. 그럼 t제로까지의 구간에서는 누가 더 짧아요? 2t가 더 짧으니까 2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이웃하는 같은 분기점에서 출발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오히려 얘보다 길어질 때가 있죠. t가 증가하면 그랬을 때 넘어가면 결국은 t가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1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2분의 5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t는 뭐가 되겠어요? 얘가 되겠죠. 맞지? 이쪽이 더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최소값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서 문제가 되겠어요? 요 지점, 요 지점에서 경계되고요. 이 경계되는 지점에서 미분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연속은 연속이죠. 연속인데 자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를 확인해보자. 자미분 계수의 정의식과 우미분 계수의 정의식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실제 계산은 뭐 당연히 요거 미분해가지고 하겠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써주라고. 써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거 미분한 값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미분 계수 그 다음에 우미분 계수 요거 미분하면 요거잖아요. 이렇게 써주면 되죠. 알겠죠? 그러면 결론 뭡니까? 미분 불가하다. 어디에서? t 이퀄 루트 3 플러스 1분의 5에서 미분 불가하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알았지? 아니 실제로 문제는 좀 허전하잖아요? 막상 까보면 되게 막 복잡해질 것 같은 듯 하다가 아니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자, 그럼 42페이지 가봅시다. 너네들 맞다. 내가 미리 얘기해 줄게요. 다음 주는 수업 없다고 얘기했죠. 다음 주는 수업 없고요. 오늘 최대한 어쨌든 학통을 좀 끝내려고 하고. 근데 끝나지 못할 거예요. 통계 뒤에 부분 좀 문제 남을 텐데 그거는 다다음 주에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다음 주부터는 제가 어떻게 초점을 줄 거냐면 일단 수능 전에 시험 보는 학교는 따로 특강을 해요. 여기 학원에서 너희들이 시험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고 일단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제 초점은 그겁니다. 9월달
9월달은 왜 수능 보고 나면 첫 주에 보는 학교들 있잖아요. 뭐 서강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뭐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 뭐 중앙대 중앙대 그 다음 주인가? 중앙대 그 주인가? 하여튼 그 첫 주에 보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 분석할 건데 알았죠? 왜냐면 그 뒤에 2주차, 3주차에 보는 학교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따로 볼 수 있는데 그 지금 볼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그때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서강대 기출문제 보자. 문제 10번요. 이거는 뭐 꼭 저기가 아니어도 확률 문제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알겠죠? 이게 실제로 막 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그냥 나오는 문제예요. 보세요. 자연수연에 대해서 A, B, C, D는 마이너스 n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라고 합니다. A, B, C, D는 정수인데요. 어떤 범위의 애들이냐면 마이너스 n과 n 사이에 있는 정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fx를 먼저 x 이거는 x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을 때요. 그 다음 b 이거는 x가 0일 때,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2분의 a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자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10-1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증가하는 함수가 다른 조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증가만 하면 되는데 증가하는 함수 가 되도록 하는 a, b 개수하고요. 그 다음에 c, d의 개수 구하랍니다. 순서 쌍수 구하라고 해요. 알았지? 자, 한번 해보시죠.
네.